네. 자, 바로 이어서 합시다. 네. 네, 그러니까 물어보면 되죠. 물어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없다. 사람이 없다. 아니면은 제시된 논증만 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의도를 완전히 이제 빼고 하기는 힘들고요. 그러니까 의도를, 어, 완전히 빼고, 그러니까 실현이라는 건 다른 말이 아니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그냥 제시된 것, 주어진 것, 그것만 보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물어볼 수 없는 상황이다. 그냥 글로 제시되었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아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보잖아요. 따라서 그러므로 어떤 이러한 제시어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제시어들이 있다면은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논증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달랑 요렇게만 제시될 수도 있지만은 또 대부분의 논증이라는 것은 어떤 전체적인 글의 맥락, 어떤 큰 글 안에서 제시가 되든지 아니면 어떤 큰 연설 안에서 제시가 되기 때문에 그 맥락을 보고 우리가 이것이 논증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가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의도를 완전히 배제하지도 않고요. 그렇죠. 우리가 말한 사람의 의도를 완전히 배제를 하고 그냥 드러난 형태만 보겠다라고 하진 일반적으로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와 실현은 결국은 어느 정도는 같이 본다. 같이 본다는 것이고 우리가 실현된 형태를 봤을 때도 어, 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재구성을 하죠. 예. 예,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요것만 봤을 때는 예를 들면 요것만 봤을 때는 그러면은 우리가 요것을 말한 사람이 논증을 제시하려고 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할 때 우리가 그런 식으로 가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것이 우리가 하나의 논증이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그리고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이것은 논증이라고 판단을 우리가 일단 했다면은 요것은 우리가 재구성을 할 수 있겠죠. 예, 왜냐하면은 요렇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주장했다면은 여기에는 이 사람이 말하지 않은 왜냐하면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인데 따라서 왜냐하면 따라서라는 말이 여기에 실제로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논증으로 본다면은 이 사람의 의도에 맞게끔 뭡니까? 논증을 재구성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따라서 트럼프는 바둑을 잘 못 둔다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면은 요게 이제 그럼 아마도 여기에 전제 하나가 더 있을 거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말을 한 사람의 의도를 우리가 재구성해 볼 수 있다는 거지.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모든 미국 대통령은 바둑을 못 둔다. 만약에 요런 전제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요것이 하나의 논증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은 바둑을 못 둔다.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이다. 따라서 트럼프는 바둑을 못 둔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의 논증이 구성이 되죠, 그죠? 예, 되죠. 되고, 그러니까 아마도 요렇게 말한 사람은 아마 요러한 논증을
아마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 사람의 의도에 맞게끔 논증을 또 재구성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러난 것을 완전히 또 무시하진 않잖아요. 그죠? 예, 드러난 것을 완전히 무시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의도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냥 드러난 것만 가지고 꼭 판단을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 상황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논증을 판단할 때는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논증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는 말하는 사람, 그 논증을 제시한 사람의 의도를 적어도 뭡니까? 배제하지는 않아요. 예, 그게 중요한 거죠. 배제하지는 않고 두 번째는 우리가 실현된 형태, 그 말은 뭐냐면 그것이 말로 제시가 되었든 아니면은 글로 제시가 되었든 요 실현된 형태를 우리가 또 절대 무시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대부분의 논증을 우리가 분석하거나 재구성할 때는 뭡니까? 실현된 형태를 보고 하는 거죠. 예, 아까처럼 실현된 형태를 보고 그것이 뭐 타당한 논증인지 아닌지 혹은 적합한 논증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이제 판별을 하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요 두 가지를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같이 본다라고 하는 게 좀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예. 의도를 완전히 배제하고 실현된 형태만 본다라든지 아니면은 거꾸로 우리가 의도만 보진 않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제시된 형태를 보고 일단은 논증을 인지 아닌지를 판별을 하기 때문에 이 제시된 형태도 우리가 절대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적어도 같이 고려를 한다라고 보는 게 적절하다. 이렇게 일단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논증인지 아닌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판별을 하시면 되고,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러니까 전제와 결론이라는 거는 우리가 실용적인 차원에서는 이 전제라는 말, 결론이라는 말에 지나치게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없고 단지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 주장이 뭔지 실제로 왜냐하면은 긴 글이나 긴 연설이 주어졌을 때는 주장을 못 찾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뭡니까 뭐 피사트나 뭐 리트나 이런 시험 문제도 보면은 뭐 이 글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 그 주장을 찾으라는 건데 예, 주장을 못 찾는 경우도 많.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예요 이제 주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요. 첫 번째는 논증인지 아닌지 판별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주장을 우리가 뒷받침한다고 보는 뒷받침하는 내용 드리겠죠. 뭐 내용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도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요 두 가지를 일단은 어느 정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요 두 가지 관계가 요것이 요것을 뒷받침을 하는 그런 관계인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이 뒷받침 관계가 없다 혹은 이런 뒷받침 관계가 아주 불분명하다고 했을 때는 그것이 이제 논증이라고 보기는 힘들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금방 조금 이제 눈치가 빠르면 캐치를 할 수도 있는데 잡아낼 수도 있는데 자, 그러면은 논증과 논증하는 것을 일단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럼 우리가 논증에도 어떤 종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게 연역과 기납인데, 그러면 연역과 기납을 나누는 잣대 혹은 기준이 뭔가? 그럼 요걸로 나누는 요걸로. 예. 요것이 하나의 힌트죠, 그죠? 예. 아니 그러니까 논증이라는 게
결국은 뒷받침하는 관계가 있어야지만이 논증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논증을 우리가 분류를 한다면은 어떤 식으로 뒷받침하느냐에 따라서 논증을 분류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귀납과 연역은 요 어떤 식으로 뒷받침하느냐에 따라서 나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최웅 교수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우리가 그냥 통틀어서 연역과 귀납 이렇게 나누는 게 깔끔하죠.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연역도 있고 귀납도 있고 연역도 아니고 귀납도 아닌 게 있다. 이런 식으로 하기보다는 그냥 깔끔하게 모든 논증을 연역과 귀납으로 분류를 해 볼 수도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런 식으로. 그 연역은 그건 뭐냐?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거짓, F는 false입니다. 거짓일 논리적 가능성 없다. 그러니까 연역은 뭐냐면은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거짓일 논리적 가능성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전제가 참일 때 반드시 결론도 참인 논증이 바로 연역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로 다 우리가 표현을 해볼 수가 있어요. 네, 두 가지로 다. 그러니까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거짓일 논리적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을 해도 되고, 전제가 참일 때 반드시가 중요하죠. 반드시 결론이 참인 이런 논증이 연역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러면 귀납은 뭐겠어요? 뻔하지 뭐 그냥. 네. 그러니까 모든 논증을 연역과 귀납으로 굳이 나누려고 하면 그냥 이런 논리적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버리면 되잖아요.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거짓일 논리적 가능성이 있으면은 그러면 그냥 귀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뭐 억지는 아닌데, 아니 뭐 이것도 맞아요. 이 정의도 맞는데, 이렇게 하면 일단은 모든 논증을 연역과 귀납으로 일단은 조금 나눠볼 수도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논리적 가능성이 없으면은 연역에 속하고, 그 나머지는 다 귀납. 왜냐하면 논리적 가능성이 있으면은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거짓일 논리적 가능성이 있으면은 그냥 귀납에 속하는 거죠. 예. 이렇게 뭐 구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구분해 볼 수도 있고, 여기 깔끔하죠. 차라리 그냥 이게 깔끔하지. 그러면은 연역도 있고 귀납도 있고 연역도 아니고 귀납도 아닌 게 있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정의하냐 하면, 일단 연역의 정의는 안 변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잠깐 쉬었다가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죠.